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자, 이번 시간부터는 직접 우리가 한번 스마트 비닐하우스를 라즈베리 파이와 노드레드를 통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스마트 비닐하우스의 기본 구조 및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비닐하우스라고 한 거는 어쨌든 간에 개폐기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환풍기 등을 우리 가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물을 양액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해 주려면 관수장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이에 따라서 온도나 뭐 습도, 그 다음에 조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센서 장치. 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 제어하는 거는 우리가 중앙 제어 장치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도록 하죠. 이걸 보면 우리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굳이 유선으로 센서 장치들을 연결한다면 필요 없는 뭐가죠? 선들을 우리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ESP32를 통해 가지고 ESP32 계열의 MCU 보드들을 활용해서 뭐예요? 센서 장치를 연결해서 원격으로 하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 장치들이 라즈베리 파이로 뭔가 내용을 송신을 해주면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우리 노드레드를 통해서 프로그램된 부분이 뭐예요? 릴레이를 제어를 하겠죠. 그때 이제 릴레이를 제어하는데 이 릴레이를 저는 컨트롤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컨트롤러는 직접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하는 릴레이 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더넷, 랜선을 통해서 연결하는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MQTT 방식의 ESP32가 내장된 릴레이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직접 뭐예요? 개폐기, 우리가 비닐하우스의 측창, 그 다음 뭐죠? 천창,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보온막, 뭐 이런 것들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개폐기. 근데 이건 24V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환풍기들이 있죠. 우리가 공기 순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닐하우스에 있는 뭐죠? 우리가 만약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외부로 토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환풍기. 이게 볼트가 다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죠? 우리가 여러분들 고설 재배를 하시던가 아니면 수경 재배를 하시더라도 뭐에 관수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관수 장치는 펌프나 아니면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어 장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다른 걸 둘째치고 떠나서 뭐예요? 우리가 굳이 농장에 가지 않고서도 어때요? 적정한 설정 값이나 아니면 뭐예요?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 아니면 PC 등을 통해서 뭐예요?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뭐예요? 내 개폐기, 측창을 연다든지 아니면 보온막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환풍기를 켜준다든지 그 다음에 온풍기나 뭐 냉풍기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가동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본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환풍기나 펌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작동들은 on, off, 켜졌다 꺼졌다의 두 가지 작동 원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동만 하면 되지만 우리 개폐기는 계속 수업 시간에 전에 수업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뭐예요? 우리 개폐기는 모터가 정회전을 하거나 역회전을 하면서 뭐예요? 비닐하우스를 접었다 폈다 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뭐예요?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H브릿지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H브릿지를 사용해 가지고 개폐기들을 제어를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라즈베리 파이의 신호는 3.3V로 출력을 주게 됩니다. 이 3.3V로 뭐예요? 3.3V로 뭐예요?
우리가 개폐기나 우리 그 환풍기 등을 직접 제어하려고 신호를 줘봤자 작동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환풍기는 220V고 우리 개폐기는 24V니까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걸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컨트롤러 중간 단계에 있는 걸 우린 릴레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릴레이는 평상시에는 3개의 스위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개의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는 3개의 단자가 있는데 이게 NC라는 부분과 NO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 2개의 스위치는 연결이 돼 있다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이 2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이 단자하고 이 단자가 스위치가 여기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연결되는 스위치 역할을 해줍니다. 릴레이는 3.3V나 5V의 신호를 가지고 220V나 380V 아니 24V 그 외에 5V 이상 커지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릴레이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통해 가지고 여기 트랜지스터에 어떤 전류를 해주게 되면은 이 릴레이를 통해서 큰 스위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220V나 24V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작동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부분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V 신호를 주거나 아니면 3.3V 신호를 주더라도 여기서 살짝만 전기를 줘도 얘가 릴레이라는 애는 이쪽에 있는 이 스위치를 움직여서 여기에 이거보다 훨씬 높은 전압과 전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어를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은 전압을 주더라도 작동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진 게 릴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릴레이를 사용을 하실 때 정회전, 역회전을 하실 때는 이렇게 2개의 릴레이를 하나에 조를 해서 정회전, 역회전 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220V의 전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개폐기는 24V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SMPS라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변압기가. 그래서 잘 하시는 부분들은 코일을 직접 쓰는 경우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가급적 이 SMPS 정전압 전원 장치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압이 일단 일정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SMPS가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전체 회로에 주는 영향이 극히 미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20V가 들어와서 여기서 24V로 바뀐 부분들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의 단자에다 연결을 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단자를 제가 잘못 설명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호선은 우리가 어떤 릴레이로 주게 되면 열었다 닫았다 크로즈나 스위치 역할을 해주면서 2개를 교대로 해주는 신호 하나는 켜지고 하나는 꺼지게 했을 때 그 교대로 해주는 신호를 통해서 정회전, 역회전을 시켜준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개폐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어 로직 구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릴레이를 쓰시게 되는데 이 릴레이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폐기나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16채널이라고 하면 이 릴레이 개수가 16개짜리를 말합니다. 16채널짜리 릴레이, 8채널 릴레이, 4채널 릴레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닐하우스에 있는 개폐기 개수에 맞춰서 맞는 릴레이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V짜리 SMPS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보통 우리가 아두이노 연습을 해서 나오는 릴레이들 2채널짜리라든지 4채널짜리 정도까지는 뭐예요? 여기 라즈베리에서 제공해주는 5V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나 8채널 이상부터는 여기 라즈베리에 있는 기본적인 전원만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이 8채널이나 16채널짜리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시키기 위한 기본 전류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동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직접 8채널이나 16채널짜리 연결하시면 여기가 릴레이가 작동될 때는 딸깍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나지 않고 이 램프에 불만 들어올 겁니다. 작동된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전류량이 부족해서 이 코일을 우리가 여자시켜 준다고 하는데 코일에 그만큼의 힘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스위치를 움직이질 못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전원을 써서 외부 전원을 따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릴레이는 24V 전원을 공급받는 릴레이도 있고 12V짜리도 있고 5V짜리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24V 전원이 공급되는 릴레이는 직접 우리가 개폐기가 24V짜리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5V짜리 릴레이를 가지고 있다. 이게 똑같은 16채널짜리인데도 5V짜리가 나오고 12V짜리가 나오고 24V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V짜리나 12V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24V를 5V나 12V로 낮춰주는 전압 강화 우리가 벅스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컨버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릴레이에 전원을 공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H브릿지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한쪽은 똑같이 플러스, 또 다른 끝에 있는 하나는 마이너스 해준 다음에 중앙에 있는 컴 단자와 각각의 컴 단자에서 선 하나 빼고 또 다른 옆에 있는 릴레이에서 컴 단자에서 하나 선 빼서 연결을 해주시면 이 모터가 정해진 신호, 요거를 켜주고 이걸 꺼주거나 요걸 켜주고 요거를 꺼주거나 했을 때 정회전을 하거나 역회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릴레이를 구입하실 때 개폐기 뿐만 아니라 펌프나 우리 환풍기도 구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릴레이 개수가 큰 거를 써주셔야 되고 만약에 16채널이 모자르면 또 다른 릴레이를 하나 더해서 16채널짜리 2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 거에 맞는 개폐기나 환풍기, 펌프나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거에 맞춰서 할 거의 개수에 맞춰서 릴레이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20V에 있는 환풍기나 펌프는 온오프, 가동이냐 중지냐 요거 2개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직접적으로 220V에서 들어온 것들을 하나는 항상 열려있는 N5에다 연결하고 또 다른 한 선은 커먼 단자에 연결해서 쭉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220V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볼까요? 한번 이렇게 해서 딱 신호가 우리가 전기가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신호가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쭉 와서 이 릴레이를 여기 딱 하는데 만약에 요거랑 딱 2개가 딱딱 연결되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겠죠? 흘러서 여기 펌프에 전원을 공급하고 이렇게 흘러서 다시 또 다른 한 선으로 빠져나가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원리로 작동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라즈베리를 통해서 릴레이를 연결할 때 아까처럼 유선으로 각각의 신호로 선을 각각의 릴레이를 제어하게끔 선을 하나하나 연결시키는 유선 방식도 있지만 MQTT나 이더넷 우리가 랜 포트를 직접 연결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485나 모드버스라는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핀 우리가 라즈베리에 있는 이 핀이 출력으로 쓸 수 있는 건 약 한 18개 정도밖에 안 돼요. 18개라는 건 만약 개폐기로 얘기한다면 2개의 신호가 하나의 개폐기를 제어하기 때문에
뭐예요? 18을 2로 나오면 9개 정도밖에 릴레이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는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식을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이 RS485나 그 다음에 MQTT나 이더넷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은 릴레이를 여러분들 뭐예요? 이 라즈베리가 가지고 있는 GPIO 외의 방식으로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비닐하우스의 또 센서 로직 구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센서들은 가급적 뭐예요? 선을 유선 방식을 쓰지 마시고 MQTT한 뭐예요? 와이파이 방식으로 쓰는 것들을 권장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토양 수분 센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조도 센서, 우리가 뭐예요? 빛에 의해서 뭐예요? 어떤 것들을 제어해 줄 수 있게 우리가 뭐죠? 개폐기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든지 아니면 LED를 켜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양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TDS 센서, 그 다음에 DH22라는 온습도 센서, BMP280이라는 온습도 센서, 그 다음에 양액의 온도를 재는 수온 센서 등을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ESP32를 통해 가지고 각각 나오는 온습도, 조도 등을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라즈베리파이에 노드레드로 전송해준 MQTT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유선을 직접 작동해서 저는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핀들을 각각 연결해서 릴레이를 제어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닐하우스 구조가 작다라는 가정에서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개폐기가 한 6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환풍기 하나, 펌프 하나 정도 있다라고 가정해서 이 16채널짜리를 작동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릴레이의 작동 명령을 내주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개폐기가 작동한다던가 환풍기가 가동 중지한다던가 펌프가 가동 중지하겠죠. 그 다음에 이 노드레드를 통해 라즈베리에 설치되어 있던 노드레드를 통해서 뭐예요? 센서 측정감을 표시해주고 제가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 통해서 원격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위젯을 표시해 주어서 작동시킬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스마트 비닐하우스를 저랑 직접 노드레드와 라즈베리파이 ESP32를 통해서 한번 직접 하나하나 단계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